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의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쏙쏙 알짜배기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치과 전문의 스펜서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플란트라고 하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합니다.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뭐 치과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라고 하죠. 정말 이제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치과에서 많이 했던 뭐 뼈다 꼈다 하는 틀니나 또 양옆의 치아를 삭제해서 만드는 브릿지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임플란트가 훨씬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찾고 계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특히 남아있는 건강한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자연 치아를 대체해주는 것이 임플란트다라는 말씀이신데 임플란트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치아가 이제 있던 치아가 빠지면 양옆의 치아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은 일단은 치열이 변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쓰러진 치아 자체는 잇몸병이 좀 생겨야 된다. 왜? 잘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치아마저 나중에 발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한 치료가 치아가 빠진 그 순간부터 치조고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이제 오래 방치를 하시면은 치조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플란트를 못 심느니 뭐 심어야 되는데 뭐 비용이 많이 드니 시간이 많이 드니 이렇게 어렵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케이스들이 저는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치아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는 뭐 충치가 아주 심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게 됐다. 그다음에 오래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또 빼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사고나 뭐 혹시 부주의로 인해서 또 치아가 빠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딱딱한 음식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미국 친구들은 정말 샐러드도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 딱딱하고 질긴 그런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뭐 좋아하시는 거는 이해하는데 좀 조심해 주시고 심지어 그런 거 잘못 씹으시다가 이가 똑 부러져 갖고 아니면 위 크랙이 돼 갖고 이를 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임플란트 치료 방법이 엄청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자신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잘 골라야 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치료 방법 이제 다양합니다. 뭐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이가 어떤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치아라는 거는 살안니까지 합해서 32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위아래 합해서. 근데 살안니는 빼더라도 28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위에 14개, 밑에 1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4개 임플란트를 다 심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위에 치아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한 12개 정도를 심고 치아는 14개를 만들 수도 있고 밑에는 그거보다 약간 좀 적게 심어야 되는데 8개에서 10개 정도 심고 1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환자라도 왼쪽이 다르고 오른쪽이 다르고 골질이 서로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부분만 빠졌어요. 근데 부분 임플란트라니까 그거는 좀 쉬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질이나 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와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들으신 후에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한 3년 전에 임플란트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임플란트 하시기 전부터 여러 걱정이 많으셨는데 요즘 또 걱정이 느셨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다시 갈아 끼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몇 번이나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변 친구분들 중에는 몇 개를 교체한 분도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임플란트의 수명 원래 오래 가지 않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얼핏 듣기로는 임플란트의 수명 오래 지속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임플란트 수명은 평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꾸준한 치과 관리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장기간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임플란트 10년 성공률이 거의 99%예요. 98.9%입니다. 좋네요. 물론 우리가 뭐 자동차도 쓰다 보면 타이어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소모성 이런 교체를 해야 줄 거는 이제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고 그 위에 보철을 했는데 보철이 쓰다 보면은 마모가 될 수도 있고 좀 깨질 수도 있고 요거는 교체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제외하더라도 관리만 잘 받으신다면은 임플란트는 평생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라고 하면 비용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시죠.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하다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신 분들은 건강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비용의 30%만 내시면 돼요. 또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정말 10%만 내시면 되고 또 뭐 만성 질환 가시는 분은 20%만 내시면 됩니다.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신에게 해당되는 건강보험 적용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말씀해 주시죠. 옆으로 막 하지 마시고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잇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치모가 그 앵글에 되게 이렇게 그 잇몸하고 치아 경계를 닦을 수 있게 로테이션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쓸어 내리는 겁니다. 아래 치아는 쓸어 올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천천히 오래. 그다음에 혀하고 잇몸까지 다 닦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도 좀 중요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질기고 딱딱한 거 하지 마시고 뭐 어린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뭐 젤리, 초콜릿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충치 유발하는 거니까 그건 뭐 멀리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치실, 네. 치실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치아가 있으면은 앞뒤, 옆에, 위에 다 닦을 수가 있어요. 잘만 닦으면. 근데 뭐 치아하고 치아 사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어떻게 닦을 겁니까? 이거 잇몸병이 다 여기서 생기는데 그거를 치실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치실 하실 수 잘 모르시겠다. 치과에 오십시오. 치과에서 다 가르쳐 드립니다. 꼭 실천해 보시면은 정말 건강하게 치아 건강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자, 문제 나갑니다. 네. 자, 임플란트는 성인부터만 가능하다. 일단 구강의 성장이 다 돼야만 할 것 같단 말이죠. 청소년은 거의 다 안 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안전하게 성인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가시네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아니 그럼 청소년도 가능한 거예요? 예, 임플란트 시술에는 나이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턱뼈가 성장이 끝나는 만 17세 이후라면은 임플란트 시술은 다 받을 수 있고요. 단 당뇨병이나 심장병 이런 전신질환들이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에 큰 문제는 없고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버님, 어머님 신체적인 나이보다는 건강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80대신 분이 50대에 건강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50대신 분들이 그보다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는 뭐다?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건강 상태만 유지한다면은 임플란트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턱뼈의 성장이 끝나는 만 17세 이후부터는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거네요. 네. 다음 그렇습니다. 문제 내주시죠. 자, 임플란트는 인공 치아이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일단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거 그대로 하시네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쵸. X입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치주 질환이 더 취약해요. 자연 치아는 보호막인 치주 인대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구강 위생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제일 안타까운 거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에요, 시술. 근데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양치 습관은 뭐 기본이고 충치, 아까 말씀드린 충치 유발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딱딱한 음식 자제해 주시고 그래서 평소 치아 건강 관리를 미리미리 해서 임플란트를 좀 안 할 수 있게 그런 건강한 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유익한 건강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